의사 가운을 입고 카메라 앞에 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중대 발표라도 하듯 단단히 준비하고 방송 앞에 나선 이 남자.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사태로 혼란스러운 지금 모두가 애같아 그를 찾는 이유. 국내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의 이제 1인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대가? 국내의 방송국을 비롯해 온라인 뉴스 기자, 심지어 외신 기자들까지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데요. 이번에 저는 커뮤니케이션 워, 소통 전쟁을 하겠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당당히 전면전을 예고한 한 남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세계를 덮친 인류의 대재앙 코로나19에 맞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이들이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이 있는 이 연구소에도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연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연구했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신약 개발에 뛰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인플루엔자가 팍 줄었어요. 이 마스크 쓰고 손 씻기를 하도 열심히 해가지고. 통상 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10년. 이에 김우주 박사팀은 기존의 약물 중 효과 있는 것을 찾는 지름길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항바이러스가 없잖아요. 각국이 이제 신약 재창출 전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후보로 와 있긴 한데 우리가 가장 효과적인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안정성이 입증된 기존 약물에서 치료제를 찾는 신약 재창출. 김우주 박사팀이 이렇게 발빠르게 치료제 연구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의 경험 덕분입니다. 보통 이제 환자분은 임상의사들이 이런 거에 같이 신약 개발이나 백신 개발에 관여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예. 이제 환자도 보지만 저희는 실제 이런 코로나19나 뭐 메르스 큰 유행이 있을 때 실제 도움이 되는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연구를 하는 거죠. 감염된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임상의가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기로 한 것은 그간의 경험을 실험실 연구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뭘 꺼내신 거예요? 이게 지금 세포거든요. 네? 세포. 사람에서 분리된 세포입니다. 임상 검사 전 기초적인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것은 세포. 추출된 세포가 죽지 않고 잘 자라게 도와주는 특수 배양액. 관리한 세포가 다른 물질에 섞이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히 옮겨 넣는데요. 이후 영하 80도로 유지되는 냉장고에서 바이러스 샘플을 꺼내 본격적인 실험을 준비합니다. 실험에 사용하는 바이러스들을 분리해서 이제 여기 넣어놓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실험 목적에 맞게 가공한 여러 바이러스 중 오늘 실험에 사용할 바이러스를 선택해 해동 작업을 거친 다음 사람에게 추출한 세포에 해동된 바이러스를 넣어 감염된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바이러스의 염증 작용을 억제할 수 있을 만한 약물로 선정된 신약 후보 물질을 넣어 약물 반응을 살펴봅니다. 저희가 후보로 정한 약물.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세포에다가 약물을 넣었을 때 그 염증 작용이 얼마나 억제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약물을 넣어줄 겁니다. 이때 약물의 농도가 너무 강할 경우 세포에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약물의 농도를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 알맞게 맞춰 신약 후보 물질을 투입합니다. 감염된 세포에 약물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금방 확인이 가능하지만 만약 검사에서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또다시 후보 물질을 찾아내야 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 검사에서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입증된다면 동물 실험과 임상 시험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약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클로로킨이란 말라리아 치료제하고 또 흡입하는 그 스테로이드 치료제를 이
비교적 이제 경한 코로나19 환자 임상 시작을 했어요. 빨리 되면 한 3, 4개월 정도 후에 이제 결과를 좀 보고 만약 효과적이라면 그걸 뭐 다른 환자 치료에도 사용하고 또 외국에 국제적으로도 이제 알려서 다른 나라에서도 그 신약 재창출이 된 약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좀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 교수 팀은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 기존의 말라리아와 천식 치료제를 활용한 신약 재창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뭔가 있겠네 그럼. 뭐 우리가 이제 인플루엔자 치료에 대한 걸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코로나19 하도 지금 팬데믹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쪽에도 응용이 가능할 수 있겠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그 병원에서도 이제 드러그 리퍼포즈먼트 이런 걸 시작을 했어요. 시클레스오나이드라는 그 천식 치료제 흡입하는 일종의 그거를 임상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클레스오나이드가 알베스코라고 이제 흡입 치료제인데 많이 사용되고 일본에서도 이 코로나19에 좀 효과가 있다. 어떻게든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를 찾아야 되니까 우리 연구를 좀 페이퍼하고 특허도 좀 내고 뭐 이제 제약회사하고 어느 단계에서 접근을 하냐를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으네. 처음부터 하기보다는. 뭐 이 연구를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코로나19가 이제 중증 환자는 사이토카인 스톰,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사망하는 케이스들이 이제 드물게 있거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럴 때 이제 치료제가 사실 없어요. 근데 이런 기초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탐색을 해볼 수 있죠. 김우주 교수는 지난 2003년 당시 사스, 2009년엔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까지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마다 정부의 자문위원을 맡거나 백신 개발에 참여해 위기 극복에 기여하며 학회와 정부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오기까지 때론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 병원에 이제 사스 의심 환자가 처음 왔었는데 2003년만 해도 병원에 음압병실이 없었어요. 의진대에 있는 격리병실에다가 이제 그 의심 환자를 입원시키고 또 사스도 굉장히 치사율이 10%니까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마스크나 이런 것도 충분치가 않고 또 의료진들이 홍콩이나 대만에서 많이 걸려서 또 일부가 죽고 그러니까 다 공포에 질려 있는 거죠. 하루는 이 여자 전공의가 열이 나고 그 목이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 사스 걸렸을까 봐 겁이 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집에를 안 갔죠. 연구실에서 그냥 모포 갖다 놓고 잤죠. 왜냐하면 사스 환자 같이 보지만 제가 걸려서 또 가족한테 퍼뜨릴 수가 있으니까 다행히 그 사스 의심 환자가 아닌 걸로 나왔어요. 다행히. 그래서 해제하고 전공의도 걱정 안 해도 되는 상황.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뭐 메르스나 지금 코로나19에서 조심하는 것들이 그런 경험에서 극도로 조심을 하죠. 감염내과의 경력만 30년. 바이러스가 진화하듯 본인 또한 바이러스에 대응하며 진화하는 의사가 됐다고 말하는 김 교수.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금 명실상부한 감염내과 전문가인 그가 또다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네네네. 그 증상이 없는데도 전파를 시킬 수 있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나요? 우리가 스텔스 전투기라는 것이 저기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침투해서 폭격도 하고 돌아오는 방어망이 무력화돼서 모르게 이제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이제 스텔스 공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저는 스텔스 바이러스다. 3월 20일 날 한국이 10,000명이 넘는다고 네. 중국의 데이터를 통해서 얘기를 했던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방역을 열심히 해서 많이 늦춘 게 아닌가. 오늘 밤 9시 뉴스에 보도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이거 뭐 이렇게
스타가 된 기분이네. 참, 카메라가 지금 몇 대야? TV 뉴스 인터뷰를 마치기 무섭게 급히 어디론가 이동하는 김우주 교수. 이번엔 온라인 뉴스 기자들과의 인터뷰 요청인데요. 대화의 주제는 역시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이거는 헷갈려서는 안 되는 정보가 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온다는 건 알고 있어서 제가 그래서 다음 팬데믹이 중국에서 조류 독감이 올지 또 H2가 올지 아니면 뭐 스와인 돼지 독감이 올지 개 독감이 올지 이런 그게 언노운 노운이고 네. 지금 이 코로나19는 언노운 언노운스예요. 전혀 모르고 있던 거죠. 우리라고 생각도 못했고 있는 것조차도 몰랐던 바이러스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람에서 그렇죠. 이게 가장 대응하기 힘든 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오셔가지고. 네. 잘했습니다. 네. 이들이 이토록 김우주 교수를 찾아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그러니까 기자들도 이게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매일매일 사건이 달라지니까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야 되고 또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으면 명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매일같이 그 여러 안건들이 쏟아지는데 그것들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감염내과의 대선배로서 이제 김우주 교수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거의 모든 감염내과 교수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예, 이해할 수 있고 뭐 작성할 수 있고 뭐 이런 느낌입니다. 기자들의 인터뷰 세례가 끝날 무렵 이번엔 그의 전화벨 소리가 쉬지 않고 계속 울립니다. 투표소에서 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나 좀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기표를 하고 또 나와서 뭐 손소독을 하고 이제 교차 감염을 막는다는 거기 때문에 대체 하루에 전화를 몇 통이나 받는 걸까요? 그렇죠. 20통 내지 30통? 하루 20, 예. 30통. 예. 다 그건 이제 코로나에 관련된 그런 그렇죠. 인터뷰. 거의 뭐 한 두세 건 빼고는 다 코로나 관련된 이제 기자 질문인데 어느 날 이슈가 없으면 이제 줄죠. 예. 이제 이슈 터지면 뭐 20, 30통이 아니라 더 올 수도 있고.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 그에게 번거롭고 힘든 일이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보에 목말라 하는 상황이어서 뭐 전문가들이 나서서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 줘야지만이 기자분들이 또 잘 써서 방송도 잘해서 국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듣게 되죠. 매일같이 이어지는 코로나19와의 전쟁. 진료 시간이 끝난 병원은 잠시 고요한 상태가 됐지만 김우주 교수의 하루 일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 처음 겪는 이번 사태. 내로라 하는 의료 선진국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인데요. 시차가 다른 탓에 밤만 되면 한국의 발빠른 대처법을 알기 위해 외신들의 인터뷰 요청이 이어집니다. Fine. It's Friday night here. I'm so tired. 오늘은 미국의 한 방송사에서 영상통화로 인터뷰를 요청했는데요. 뭐니?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노르웨이, 프랑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 국제적인 통신사 기자들도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조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What this approach looks like on the ground. We've been seeing photos of drive-thrus for testing. Can you describe a little bit about the network that has kind of developed in Korea to implement the testing and the tracing? Yes. Many South Korean. 2015년 메르스 당시 방역 실패라는 평가를 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지탄받았던 대한민국. 뼈아픈 과거를 발판 삼아 신개념 방역법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전 세계 각국의 방역 노하우를 전수하는 국가가 됐는데요. 단순히 우리나라만 방역에 성공한다고 끝날 일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신종 감염병 대응 수단을 전 세계가 공유하고 동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이러스 대응의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All right. Okay. Thank you so much.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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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 대한감염학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감염내과 전문의는 총 275명. 한 해에 국내에서 배출되는 전문의는 17명 안팎이라는데요. 부족한 인력 탓에 위기 상황이 닥치면 혹사당하고
이는 또다시 악순환의 반복. 김우주 교수는 그야말로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커피 중독이 됐어요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반짝반짝 해야 되니까 건강에는 안 좋겠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바이러스 전문가로 알려진 김우주 교수. 그 이면엔 매일 변하는 바이러스를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인간으로서의 노력이 서려 있는데요. 어디갔어? 전문가로서 국민과 정부에 소통하고 자문하는 역할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자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데요. 고단했던 오늘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잠시나마 기력을 되찾기 위해 지친 몸을 이끌고 안마의자에 몸을 맡겨봅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잠깐의 휴식으로 힘을 얻고 다시 내일을 준비하는 김우주 교수. 국내 에이신이라든지 새로운 정보 또 최근 발표된 논문들을 좀 검토해서 좀 새로운 소식 있으면 이제 그걸 좀 포함시키려고 하죠. 이 논문 사이트가 정식으로 논문이 나오기 전에 온라인으로 이제 프리프린트라고 해서 이제 올리는 사이트예요. 이제 이 중에 이제 코로나19 관련 논문들이 1,100개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 팬데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갑자기 1,100개가 지금 논문이 왔으니까 이게 평상시에는 3개월에 1,100개의 논문이 온다. 한 가지 주제로. 그래서 쉽지 않은 건데 어쨌든 검증을 좀 하고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수고가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거라 여기며 그는 지금 견뎌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온도, 습도, 환경에서 얼마나 바이러스가 생존하느냐 그런 논문도 여기에 이제 제일 먼저 올라오기 때문에 그 논문이 잘 연구가 돼 있고 그 좋은 정보라면 이제 그 소개를 하는 것이죠. 검증된 논문을 찾기란 쉽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연구 결과가 탄탄한 좋은 논문을 열심히 찾아 정리하는데요. 매일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는 코로나19와 맞서기 위해 김우주 교수는 낮보다 긴 밤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코로나19 사태 이후 진료 외에 할 일이 한 가지 더 생겼다는 김우주 교수. 나도 유튜브 크리에이터야. 유튜버라고 불러줘. 우주 TV 막 이래서. 그 저기 뭐야 그린 스크린 크로마키 스크린 샀어. 집에서 할 거야 이제는. 진짜 나. 잘 됐으면 에? 잘 됐으면? 아니 그냥 그저 실버 버튼만 얻으면 돼. 엑스트라로. 교수님도 그 욕심이 있으세요? 실버 버튼에 대한 욕심이? 아니 뭔가 동기부여가 있어. 아니 그게 뭐 소박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이 유튜버 크리에이터라고 불러주세요. 교수라고 부르지 말고. 아직까지는 변이가 알고 보니 그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었는데요. 거리를 두고 얘기를. 코로나19 정보 전달을 위해 올린 동영상만 무려 100여 편 이상. 병원 진료가 시작되기 1시간 전. 코로나19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는 실시간 방송으로 전환해 월, 수, 금 주 3회에 걸쳐 소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침내 우주 대스타의 등장. 김 교수는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이 시간만큼은 의사가 아닌 개인 미디어 제작자가 됐습니다. 사스, 메르스 등 전례 없는 신종 바이러스 사태를 겪을 당시 정확한 정보가 없다 보니 국민들이 가짜 뉴스와 미신에 휘둘리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는 김 교수. 코로나19 사태로 혼란스러운 지금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해 카메라 앞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확진자의 호흡기나 배변 활동 시 바이러스 배출 양상에 대해 알려준다는데요. 가장 중요한 정보인 바이러스가 얼마나 생존하는지에 관한 내용도 빠지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배출 평균 기간은 호흡기에서 열흘, 대변에서 22일. 그러니까 대변에서 오랫동안 장기간 나온다는 거죠. 코로나 환자의 이제 대변, 변기 사용 후에 이제 소독, 위생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 제가 준비한 브리핑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질수록 궁금한 것도 많아지는데요. 날씨가 따뜻해진 요즘 다시 겨울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질문도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제 날씨가 더 따뜻해지면 어느 정도 좀 바이러스 확산에 환경 내 생존이 짧아지니까 아무래도 환자 발생에 부분적으로 감소, 환자 발생을 억제하는 요인은 됩니다. 날씨가 분명히. 그렇지만 그걸로 유행이 종식된다. 날씨만으로. 그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뭐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진 그 누구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감사합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코로나19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곧 힘인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형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잘못된 정보도 계속 바뀐단 말이죠. 그거를 유튜브에서 알리는 거죠.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뉴스화가 돼서 기사가 막 도배되면은 그 되돌리기 어렵거든요. 메탄올로 집안을 방역하려다가 생긴 일가족 중독 사고를 비롯해 한 교회에서는 신도들의 구강에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리다 집단 감염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제작진도 국민의 입장에서 김우주 교수에게 질문했습니다. 사실 그런 연구를 하려면 코로나19 유행이 다 끝난 다음에 모든 나라의 이제 코로나19 환자 발생 환자 수와 사망률이 나온 다음에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일본은 코로나19 검사를 적극적으로 안 해서 실제 지금 외부에 나온 수치보다 더 많은 환자가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질은 저 남미 저 아래쪽이니까 이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환자 수도 적고 사망자도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이나 이탈리아는 이미 많이 코로나19 유행하고 또 적극 검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망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조건에서 각 나라를 비교한 게 아니죠. 특히 아마 이제 중증 환자, 위중한 환자,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장착하고 폐렴을 이제 심하게 앓는 환자 일부에서는 생존하는 경우에 일부에서는 폐섬유화증이 후유증으로 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 일반 시민들이 걸리지도 않았는데 이제 뭐 그 폐섬유화증을 걱정하고 한다는 것은 사실 좀 과도한 걱정이죠. 일부 이제 언론도 이제 그런 것들을 확대 해석을 해서 기사에 이렇게 좀 과대하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맞다라는 재현되는 논문이나 연구가 반복되면 그것이 정설로 가는 건데 지금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고 주장인 거죠, 주장. 어김없이 오늘도 이어지는 각종 취재들. You have a sanitizer, hand sanitizer. Oh yeah. Okay. I'm very serious. I will save one. Yeah, it's fashionable. 어느새 인터뷰는 그의 일상이 되었죠. 이젠 농담을 건넬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해리슨 포드가 어떻게 아버지예요, 형이에요? Bruce Willis, Bruce Lee. 아주 좋은 이름을 합쳤는데. How do you convince people to stay indoors, even though they've already been inside for 2 months? 2달 이상 지금 집에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so tired, 피곤하다. 손 씻기와 또 마스크 착용, 또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 위생을 잘 지켜왔어요. 하나의 세계, 하나의 대응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기에 더 진실한 정보들을 세계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두려움이나 정보 전염병 인포데믹에 대한 치료제는 올바른 정보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거예요. 그게 특효약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이제 꾸준히 해야 되겠죠.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곧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
모두가 눈을 감은 순간에도 반드시 누군가는 눈을 뜨고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봐야 진실에 오롯이 다가설 수 있기에 김우주 교수는 오늘도 준비와 소통이라는 이름의 목소리를 내며 세상을 향해 외칩니다. 귀 기울입니다. 과학은 진실이다. 진실을 바탕으로 한 소통, 과학을 바탕으로 한 소통. 그것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네. 아, 이거 뭐예요? 이게 참. 무슨 선물인가요? 한 그루의 나무가 그 푸르름과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은 보이지 않는 뿌리에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YTN 사이언스가 추구하는 과학, 진실에 바탕한 소통을 하겠다. 그런 좀 감사를 받고 나서 더 각오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